네, 글로벌 전략가들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국내 시장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원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좀 더 지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전 세계의 경제 시장이 좀 혼란에 빠졌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은 변동성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는 이제 분석 하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그 트럼프 딜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지난 1분기 때, 이제 1기의 그 재임 기간 동안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뭐 정책적으로 이미 명확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뭐 마가라든지 아니면 고립주의 뭐 반이민 정책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시켜서 소비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라든지 뭐 상호주의 무역이라든지 관세 인상. 산업적으로 본다면 이제 금융이라든지 환경,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규제 완화를 이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1기 때 보여지는 것들이 달러 강세라든지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뭐 시장 금리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주시장의 약세, 특히 주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 딜 같은 경우는 정유라든지 금융, 제약, 부동산, 산업재 뭐 이런 쪽에서 결국 전통 산업 쪽에서 강세를 이끌어내지만은 새로운 산업의 성장 산업에 대한 그 제시는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감안한다면은 해리스의 어떤 정책, 해리스들과는 좀 명확하게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지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뭐 트럼프들이라든지 해리스들은 시장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각 후보의 당선 가능성 관련 어떤 여론조사에 따라서 지금 자산의 이동이 지금 계속 변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너무 미리 급하게 또 트럼프 쪽에 네. 딜에 줄을 쓴다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베팅 업체들이 지금 보는 관점하고 또 선거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해리스 같은 경우 해리스 쪽에서는 지금 문제가 그 히스패닉 쪽에서의 어떤 그 인기를 더 이상 끌고 오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네. 트럼프는 그동안 이제 집 나간 토끼들을 다시 이제 끌어모으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한번 본다면은 당선 확률하고 또 이제 실제 이제 투표에서 뭐 저희가 뭐 보는 그런 이제 미국의 투표 시스템이 좀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당장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트럼프 쪽에 줄을 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래도 시간은 좀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요것과 관련돼 갖고 네. 이제 트럼프 딜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국내 국채 금리가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련돼서 뭐 좀 나중에 손실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수출 쪽에서도 원화가 약세로 가면은 이제 저희가 수출이 이제 확대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다 보면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마 IT 제품, 반도체 이런 것들에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 이제 관세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더 저희가 수혜보다는 아마 이제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아마 다음 주 정도쯤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신 다음에 11월 5일쯤 이제 이때 투표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베팅 업체 그리고 언론 따라 좀 지지율의 변화가 발표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한쪽에 좀 치우치지 말고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특히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고 6일에 결과 발표, 바로 7일에 FOMC의 금리 결정입니다. 금리 인하가 거의 대다수였는데 이번에 좀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딜과 관련한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루에도 여러 발언을 쏟아내는 트럼프 만약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좀 될지 살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은 사실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재정적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이미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시장이 뭐 11월 7일에 이제 연준 FOMC 기준금리 결정에서는 사실 파월 의장의 역할이 사실 지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스템 같은 경우 연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사실 통제가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위원들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재임 기간이 지금 2026년 5월까지 돼 있고요. 연준 위원으로서는 2028년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아마 연준 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이 예상되고 있어 갖고 저희들은 보기에는 아마 이번 11월하고 12월까지는 충분히 연준이 정치적 중립적보다는 매크로 상황을 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좀 더 확대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지난주에 보시면은 ECB 유럽 중앙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인민은행도 지금 기준금리 이제 LPR 금리를 다 내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도 매크로 상황이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은 네. 연준으로서는 이미 이제 뭐 많이 얘기를 합니다. 속도 조절이 나오는데 B컷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네, 25bp 잘못된 거 정도. 같죠? 예, 네네. 11월 인상 확률이 아니고 인하 확률. 네, 인하 확률. 네, 20%. 예, B컷 이제 스몰 스텝이 됐든 하여튼 25bp의 인하 확률은 계속 저는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에 FOMC 대선 다다음 날 네. 기준금리 결정되는데 동결보다는 이제 인하 쪽에 지금까지 있었던 흐름대로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그렇게 말씀이시네요. 보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그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감 커지죠. 네. 또 앞서 저희 살펴본 그 테슬라의 실적 발표 불확실성으로 어제 2차 전지주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 굉장히 증시를 끌어내리는데 너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6%의 이제 급락을 나타내면서 테슬라 실적 이후에 2차 전지 상황 좀 전망해 주세요.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뭐 오늘 밤에 이제 매출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다른 것보다는 사실 테슬라 매출 한 90%가 전기차 판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FSD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마진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미 3분기 인도량이 46만 2,890대로 전년 대비해서 6.4%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지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은 매출이 한 254억 달러죠. 전분기 대비해서 한 1% 감소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컨센서스가 한 230달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피트제라드라든지 투리스트는 한 230달러 선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놓고 있는데 아마 실적 발표 후에는 목표 주가가 지금 하향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테슬라 같은 게 이제 조정 국면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뭐 국내에서 보면 2차 전지 기업들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트럼프 딜까지 지금 엮여갖고 예, 지금 계속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제 요것도 이제 잠깐 리스크지만은 요 국면이 지나가면은 다른 것보다 미국 내 일단 전기차 생산 인프라 확대를 지금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 뭐 유럽보다는 북미 쪽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산업들은요. 특히 이제 뭐 테슬라가 멕시코 공장을 가동을 시작했다던가 아니면 GM 포드가 소형 전기차 생산 라인을 확대를 했거든요. 오늘 뭐 GM 실적 발표한 거 보시면은 전기차 부분에서는 거의 브레이크 이븐을 달성했다 할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리비안하고 폭스바겐이 전기차 공장을 신설한 등을 본다면은 전기차 인프라가 확대되면은 결국은 국내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호재가 나오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LG엔솔이 지금 12월 때부터 테슬라 납품을 시작하거든요. 파라소닉하고 LG엔솔에 대해서 8대2로 지금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LG엔솔 이제 포드 자동차가 이제 120만 대 납품 계약까지 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요 리스크가 좀 지나가면은 결국은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 생산이 인프라가 확대되는 것을 본다면은 아마도 지금쯤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서 네네. LG엔솔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계시고요. LG엔솔 그다음에 LG화학 이 정도쯤이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려감 사실 크게 느껴졌는데 그것을 좀 역방향으로 보시네요. 네. 의외로 저가 매수 쪽으로요. 왜냐하면 예. 시장에서 네. 얘기하는 게 네.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전반적인 시장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네. 이 테슬라가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테슬라가 다 독점을 유지해 왔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북미 전체로 본다면 전기차 시장은 한 5에서 8%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요. 네. 물론 뭐 전 세계 시장은 한 20% 성장을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북미 시장이 성장이 안 되고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성장은 되지만은 그 안에서 테슬라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에 관심사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이제 제칠까라는 부분과 과연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꾸 이제 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어제까지 30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너무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이제 투자 비중이 56%에서 53%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가분들이 이제 가끔씩 많이 오해를 하신 분들이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이 한 9.9조 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를 밑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실적 더 좋아지면 괜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매도를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AI 제품이라든지 파운드리 제조라든지 이런 흐름에서 지금 벗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좀 폼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외국인들이 얘기한 것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조정안이 제시가 돼야 아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출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삼성전자랑 같은 기간 동안 53%에서 5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실적이 긍정적이죠. 근본의 반도체 부분에서 한 7조 원 정도까지 지금 영업이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한 5조 원이 안 될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거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9월 달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보여줬어요. HBM 쪽에서요. 그래서 4분기 여기에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4분기 가이던스도 지금 이제 HBM에 대한 어떤 글로벌 점유율이 엔비디아 이제 블랙루리 1년치가 완판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현재 한 전 세계에서 HBM에 대한 시장 점유율 한 53%인데 55%까지 4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가 되니까 가이던스도 지금 상향 조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SK는 아마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서 목표 주가가 더 상향 조정이 되지 않겠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전 고점이 한 24만 원 정도 이 정도 돼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저는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보여진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HBM의 어떤 밸류 체인은 항상 저가 매수에 대한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4만 원, 네, 전고점까지 SK하이닉스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전망을 좀 세워주세요. 전략과 함께.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산 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1,380원의 환율 좀 대단한데요. 1,400원 좀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강달러 현상이 뚜렷한데요. 네. 비트코인 금값들 지금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딜이 조금 이제 강세로 가면서 달러 강세, 그다음에 이제 재정 적자 확대 전망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감 이런 것까지 지금 엮여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은 분명히 이제 트럼프 1기 때하고 2기 때 차이점이 있다면 사실 코인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른 것보다 통화 정책보다는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고 소비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하고 좀 약간 이제 앞으로 이제 갈등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을 코인 시장을 통해서 연준을 견제하는 이제 측면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코인 시장은 아마 트럼프 딜에 의해서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뭐 트럼프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코인 시장에서 지금 뭐 자금 조달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뭐랄까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코인 시장은 강세를 계속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 강세가 되고 있지만은 금 가격도 계속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